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또 황우려 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완광대학교 이용호 초빙교수, 황선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최단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좀 아까 들으셨죠? 모두 여기 진실된 사람들이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황 의원님 좀 찌르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진실된 사람, 이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호명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근데 모두 출마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이번 개각이 총선 이제 앞두고 개각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분들은 올해 정치했던 분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 그리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두 분만 이제 정치인이 아닌데 예고됐던 거죠. 다만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국무회에서 여러 차례 그 진실한 사람, 올해 뭐 어떻게 보면 올해의 언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발언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진실된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해달라. 지난번에 한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사실은 거명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면 공직선거법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 사실 소위 이 3단 논법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뭐 진실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뽑기는 뽑아야죠. 근데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이제 진실된 사람이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쪽을 지지한다를 떠나서 지금 벌써 친박 진영에서는 뭐 심지어는 어게인 2013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2년 전에 이제 황우여 대표 그다음에 최경환 그 원내대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친박 진영을 보면은 굉장히 단일한 것 같으면서도 일사불란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친박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진심이 뭔가 뜻이 뭔가를 놓고 해석을 둘러싸고 싸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특히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당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줄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친박 진영이 결집하고 본격적인 이제 공천 싸움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의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출마자들은요. 출마자들의 입장에서는 박심 마케팅 이걸 또 많이 하잖아요. 예?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 요번에 재밌는 사실은요. 벌써 이제 3년차 말이거든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네임덕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네, 친인척 비리가 있고. 예. 그런데 지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은 아주 강건한 최소 30% 정도의 득표율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으로는 이제 맞는데요.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도 될지 뭐 법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제도가 생긴 건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 시절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대통령 3년 차가 말해야 되는 대통령이 지지해주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이하죠. 네. 옛날에 막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특히 대구 경북 쪽에 TK 쪽에 특히 높고 또 보수 쪽에서 뭐 튼튼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박심을 팔고 싶은 박근혜 마케팅이 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홍문종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 거기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홍문종 그 소위 친박의 핵심 의원이 내려가서 이재만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역시 우리가 언론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친박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 최경환 이제 부총리가 이제 여의도로 오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박과
압과 비박 간에 공천 룰 가지고 굉장한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공천 특별기구에 인선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과 또 당원 간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해서 경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험지 출마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9일 날 최경환 부총리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그런 논의도 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차로서 이제 최 부총리가 가면 상당히 어떤 무게 중심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조금 권력지형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발언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 직접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청와대 총선용 경제 신전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적 외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를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서 선거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예, 이 삑 소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는데,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거친 발언, 이분이 굉장히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발언을 하실 때 좀 강경해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평소 때 정말로 순한 분이고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네. 아마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래도 때로는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 더구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때로는 각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 조금 거친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발언을 갖고 볼 때요, 경제 위기를 야당 탓만으로 돌린다는 건 좀 과장된 얘기인데요. 잘못된 얘기인데, 그렇지만 마치 저것이 정부의 위기 조장 때문만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을 보면은요, 이 말을 듣고 뭐냐면, 저기 XX하고 바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나는 XX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이 야당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금 뭔가 정치권 전체가 잘못됐는데 야당도 거기에 합세를 해갖고 필요한 법안 만드는데 딴지만 걸고 있고 전혀 경제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심지어 뭔가 돌파를 하는 민생 법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하나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저런 것을 선거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용할 만한 빌미를 야당이 마련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너무 야당이 한간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 어려운 걸 모르는가 보다. 이런 비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제 주위에도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제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이냐는 논란이 경제만 놓고 논란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 노동 관련 법안을 정의화 의장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해라. 이게 청와대라 여당의 압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면 국회의장이 여야하고 합의된 이런 조건이 명백하게 있는데 과연 전시나 사변에 해당할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사상 최고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국가 정의와 국회에서 이걸 직권 상정할 만큼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진짜 완전히 망할 때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합했느냐. 오히려 저는 진짜 편을 깎아먹는 얘기라고 생각되는 게요.
많은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가 좀 나쁘다. 그렇게 아주 전면적인 위기는 아니더라도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의식이 뭐 구조적이든 어떤 간에 정치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익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경제법안을 통과 안 시키면서 발목 잡기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당의 선거용 공작으로만 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다. 돌아가는 경제를 못 느낀다. 이런 식의 공격을 다시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충분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까 신용등급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도 직접 97년 8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신용등급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이 있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는 사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 탓을 하는 거, 남의 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가는 정부 여당의 어떤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걸 내년에 총선과 연계시켜서 일반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은 늘 집권 여당을 대부분 심판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마치 이게 정부 이 경제 안 되는 것이 야당에서 법안 몇 개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모든 떠넘기기가 과연 국민들한테 먹힐 것이냐 하는 얘기를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지금 내년 4월 총선 정도 왔었으면 야당이 이렇게 분열 안 됐으면 아마 세게 여야 간에 지금 삿바 싸움하고 아마 서로 기세 싸움을 할 텐데 예. 그 야당이 지금 분열되다 보니까 사실 저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수님이 분열 얘기 좀 해봅시다. 김한길 대표 탈당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 황 의원님. 저는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안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바로 이제 어제 그제 뭐 요 정도 상황에서 보면은 왜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보면은 이미 결심을 해놓고 최후의 통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언제만은 남은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 방법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흔들바위로 있지 않습니까? 흔들바위는 계속 흔들리지만 절대로 넘어가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야당의 탈당, 일단은 안철수 예. 전 대표부터 탈당하는 것들이 총 감독이 김한길 전 대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먼저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아니면 김 대표가 먼저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내부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김한길 전 원내대표, 전 대표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의 진심에 의지하면서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에서 예. 결단이라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지난번 안철수 이제 그 전 대표도 마지막으로 정말로 더 이상 얘기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탈당했듯이 김한길 아마 전 대표도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친노의 입장에서는 조금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자꾸 좀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 느낌 저 혼자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노라는 걸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 친노 강경은요. 기왕 된 거 이렇게 했던 거 가서 다 가라.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섣불리 물러서고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전멸당한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랭클 시나트라가 왜 캐롤도 많이 불렀죠. 요새 이제 캐롤. 근데 그분의 역시 대표작은 마이 웨이죠. 예.